이번 시간 계속 이어서 26페이지 제4장의 소방 활동 등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소방 활동 나오죠. 동그라미 1번 1항에 소방청장, 본부장 또는 서장 3명 또 주어 한번 체크하시고요. 밑줄 그어놓고 3명은 화재 진환지에 급하기 현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소방대를, 앞서 우리 그 소방대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3명의 묶음체,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소방 의경처럼 군대 가는 거 대신 가는 게 의무소방원입니다. 앞서 그거 설명 안 드렸었네요. 네. 그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그 다음 의용소방대원,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 이렇게 묶어 소방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청장, 본부장, 서장은 이 소방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소방 활동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소방대가 하는 거라고요. 그다음에 16조 지금 제목이 소방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16조 2번 제목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소방 지원 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 16조 3번에 보니까 생활 안전 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소방관들의 소방 활동상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소방 활동, 두 번째가 소방 지원 활동, 세 번째가 생활 안전 활동이 되는데요. 소방 활동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 진압, 구조, 구급,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지원 활동이라고 해서 뭐 대민 지원 같은 거죠. 그런 지원 활동도 있고, 그럼 생활 안전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벌집 제거라든지 동물 포획하는 거. 그래서 결국 소방관들이 하는 활동상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16조가 소방 활동이에요. 그다음에 소방 활동은 청장, 본부장, 서장이 소방대를 신속하게 출동시켜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된다. 동그라미 이번에 누구든지 밑줄 그어놓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뭐 밑줄 쫙 그어놓고요. 그 옆에다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한번 잠깐 써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옆에 공란에다가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벌칙이라고 해요. 벌칙. 나중에 제일 마지막, 법규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시겠지만 벌칙 레벨들을 지금 잠깐 설명드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벌칙은 제일 센 게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 제일 세요. 이게 이제 소방대 출동 방해하는 거하고 소방관들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중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레벨로, 요건 사실은 소방기본법에 없는 내용인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요거 쓰실 필요는 없어요. 혹시나 쓰실까봐. 요건 쓰실 필요 없고 그 교재 뒤에 나오니까 벌칙이 따로 딱 나올 거라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약 자료 다 있을 거고. 요건 따로 필요하실 필요 없어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레벨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기본법에서 보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20만 원 이하 과태료, 뭐 레벨로 구분이 돼야. 근데 기본적으로 소방법은 5년에 5천, 3년에 3천, 1년에 1,000, 그리고 벌금이 300벌금, 200벌금, 100벌금 레벨로 구성이 되고요. 요건 징역 또는 벌금인 거죠. 레벨이 큰 거, 이건 벌금 체계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과태료라고 하는 게 이제 기록이 안 남는 거. 요 벌금 이상은 다 우리 빨간줄 끄인다고 하잖아요. 기록 남는 것들인데, 300만 원 과태료도 나중에 설치주법에 나오긴 합니다. 설치주법에서. 각 법들마다 레벨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한데 기본 레벨이 이래요. 근데 그 중에 뭐 기본법에서는 얘가 안 나올 거니까, 요거 안 나올 거니까 1년에 1,000만 원 보실 필요 없고, 크게 이제 기본법에 나오는 시험 문제가 5년에 5천, 3년에 3천, 300벌금, 200벌금, 100벌금, 200과태료, 100과태료, 20과태료 이렇게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제일 큰 벌금 벌칙되는 부분이 뭐라고요? 5년에
5천만 원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소방대가 출동하는 걸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거, 그리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거. 나중에 또 보겠지만 소방 용수 시설이 있었죠. 소화전, 급수다, 조수조. 요걸 뭐 함부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또는 뭐 훼손한 자,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뭐 소방차 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여기 전부 다 5년에 5천만 원짜리 해당되는 사항들이에요. 그 다음에 3년 3천짜리가 있고 300짜리, 200짜리, 100짜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일단은 기본법에서 공부하는 벌칙 레벨이 요렇다라는 걸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고요. 지금 들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벌칙 공부할 때 공부할 거니까 그때 복습하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소방 활동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화 및 인명구조구 활동 소방활동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요걸 어기면 이제 5년에 5천만 원이라는 거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 16조 2번 소방 지원 활동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 3명 밑줄 그어놓고요. 또 주어 3명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필요한 경우 소방 활동 외에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소방 지원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번에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등 지원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 2번에 자연재해에 따른 급배수 및 제설 등의 지원 활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 활동이 있고요. 그럼 4번에 화재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이 있습니다. 6번에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그러니까 당연히 시행 규칙에서 또 정하는 활동 등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또 행안부령으로 정한다고 표기를 해준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지금 공부하시는 게 법이죠. 소방기본법. 근데 이 법은 누가 만든다고요? 국회의원이 만들어요. 그럼 이 법을 바꾸려면 뭘 해야 돼요? 국회가 열려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국회가 안 열리고 그러면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을 바꾸려면 반드시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행정부 수반이나 행정부에서 어떤 법률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 필요가 있다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회기가 열리지 않더라도 행안부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바꿀 수 있다고요. 그때마다 매년. 그죠?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요청을 해요. 국회에다가. 요거는 꼭 행안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바꿔 정해달라. 그래야지 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행정부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소방 지원 활동을 정의할 때 국회의원들이 1, 2, 3, 4까지 정의를 했어요. 하고 마지막 6번에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라고 함으로써 이제 시행규칙에 정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지원 활동은 알아서 막 넣으라는 얘기죠. 목록을. 그런 식으로 이제 허락해 주겠다 국회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행규칙에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 잠깐 필기 한번 할게요. 밑에 공란이나 빈대에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일 밑에 빈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 밖에 행안부로 정하는 활동 밑줄 그어놓고 그 종류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군,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의 지원 활동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오작동 등 신고에 따른 오작동 신고라고 할게요.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 그리고 방송 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 활동이라고 합니다. 지원 활동. 네. 사실 지금 보시면 그 1번, 2번, 3번, 4번까지 다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원 활동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방 지원 활동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타 그 밖에 행안부로 정하는 활동들 해서 요것도 지원 활동이 있고 여기도 지원 활동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시험에 나왔을 때 좀 이게 지원 활동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시험 문제 다음 보기 중 소방 지원 활동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가 낼 때 기본적으로 일단 지원 활동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불, 그다음에 자연재해, 그다음에 각종 행사 시 근접대기, 그다음에 피해 복구 지원, 그리고 이제 훈련 지원, 그리고 촬영 관련 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게 이제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를 받았을 때 그걸 조치하는 활동도 뭐에 포함된다? 소방 지원 활동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한번 미리 좀 설명을 듣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행안부를 정한다고 하니까 시행 규칙이 나오겠죠. 그때 한번 복습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또 그럼 이번에 소방 지원 활동은 16조 소방 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또 3번에 유관기관 단체 등 요청에 따른 소방 지원 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 요청을 한 유관기관 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 각종 행사할 때 지원 요청 받으면 뒤에 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 이어서 제16조의 3번 보겠습니다. 생활안전활동이라고 하는데요. 또 그럼 1번 1항에 마찬가지로 주어 개수 3명, 청장, 본부장, 서장 3명 체크하시고요.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 제거 활동 가로 넘어가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걸 생활안전활동이라고 하고요. 1번에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 2번에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그리고 3번에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 제거 및 구출 활동, 4번에 단전 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번에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 활동들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생활안전활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드름 제거한 뉴스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리고 멧돼지 같은 거 포획하고 이런 업무들도 소방관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생활안전활동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다가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한번 쓰고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16조 3번 그 밑에 200만 원 이하 과태료 한번 쓰겠습니다. 네. 200만 원 과태료 한번 쓰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거, 소방 활동은 직접적인 불 끄는 걸 막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5년에 5천 벌금이고요. 나중에 또 공부하시겠지만 그 소방 활동 밑에 3년에 3천짜리 해당하는 게 나중에 보겠지만 강제 처분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방해하는 게 3년에 3천 나오게 되고, 300벌금에서도 그 소방 활동 시에 주정차된 차량을 제거하는 걸 방해하는 행위가 또 300벌금 나오게 되는데,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건 있어요, 그죠? 벌금이. 근데 소방 지원 활동은 벌금 체계가 없습니다. 소방 지원 활동을 방해할 일은 사실 없을 거라고 본 것 같아요. 소방 지원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벌금 벌칙은 없습니다. 근데 생활 안전 활동을 방해하는 건 죄송해요. 200만 과태료가 100만 벌금. 제가 말씀드렸네요. 100만 원 벌금이에요. 죄송해요. 200만 과태료가 아니고. 이건 제가 수정할게요. 100만 원 벌금. 생활 안전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다 200만 원 아니라 1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100만 원 벌금. 그래서 이제 벌금 체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소방 지원 활동은 벌금이 없고요. 그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건 5년에 5천. 생활 안전 활동은 사실은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좀 많을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1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100만 원 벌금. 이렇게 해서 한번 나중에 벌금할 때 다시 한번 복습할 건데, 소방 지원 활동에 대한 부분은 벌금이 없다라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조 4번에 소방 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나오는데요. 크게 시험에 나올 문제 없습니다. 시도지사는 보험 가입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넘어가고, 16조 5번의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이것도 이제 최근에 신설이 된 건데요.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을 인하여 어떤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 참작해서 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한 개 걸어줌으로써 소방관들에 대한 면책을 만들어준 겁니다. 16번의 소송 지원, 청장, 본부장, 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어떤 소송을 받게 되면 그걸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시험 나올 건 아닙니다.
17조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보셔야 돼요. 소방교육훈련. 또 그럼 1번에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 3명 또 체크하시고요. 3명은 소방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죠. 밑줄 그어 놓고요. 그 위에다가 2년마다 1회 2년마다 1회 이렇게 해놓고요. 2주 이상이라고 한번 잠깐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방대원이 되면, 소방관이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 훈련 받을 때, 한 번 훈련 받을 때 2주 이상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또 그럼 이번에 청장, 본부장, 서장 또 3명 주어 또 체크하시고요. 3명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안전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을 제가 줄여서 행안부령이라고 합니다.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요건 실시할 수 있다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바쁘면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청장, 본부장, 서장은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장과 교육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 된다. 결국 이건 누굴 말하는 거냐면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중등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예요. 대상 자체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넘겨보시면 또 3번에 청장, 본부장, 서장 3명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해야 되고요. 또 4번에 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에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17조 2번 소방안전교육사도 시험에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제여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소방법을 공부를 이제부터 하다 보면 그 소방법 안에 자격증 얘기가 2개가 나와요. 자격증에 대한 부분이. 그게 소방안전교육사하고 소방시설관리사입니다. 그 소방 관련된 자격증의 종류가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전기,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이 있고요. 소방기술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주는 자격증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소방안전교육사라는 자격증하고 나중에 설치지법에서 공부하시게 될 소방시설관리사 요 2 자격증은 소방청장이 주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그걸 국가 전문 자격증이라고 불러요. 자격증의 종류도 많거든요. 근데 소방청장이 주는 이 자격증 2가지, 소방안전교육사하고 소방시설관리사 요 2가지 자격증은 시험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소방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소방설비기사, 소방산업기사, 기술사는 모든 산업책임을 좀 다 인정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안전관리 분야 쪽으로. 그런데 이 소방안전교육사와 소방시설관리사는 경력이 딱 제한이 되고 사실은 좀 더 높은 자격증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전문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 종류에 들어가는 게 뭐 회계사, 변리사, 의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다 국가 전문 자격증들이고 소방청에서 주체로 해서 주는 자격증 종류 2가지,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소방안전교육사입니다. 17조 2번. 또 1번에 소방청장은 주어 체크하시고요. 소방청장은 17조 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관리사도 마찬가지고 교육사도 마찬가지고 누가 실시하는 시험?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이고요. 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동그라미 2번에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3번에 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이것도 중요해요. 밑줄 그을게요. 응시 자격 밑줄 그어놓고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까지 밑줄 그어놓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어떻게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막 사항들을 나열해가지고 누구령으로 정하냐라는 문제는 보통 행안부령입니다. 보통은 제일 세부적으로 있다 보니까 행안부령이 맞지만 지금 보신 소방안전교육사하고 소방시설관리사라는 자격증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조건 누구령이다? 대통령령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관리사도 마찬가지고 교육사도 마찬가지고 이 자격증 시험의 자격 요건이라든가 시험위원이나 출제 방법 이런 사항들은 다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게 한 문제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는 4번은 보실 필요 없고요. 스스로 내라 이런 얘기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 소방안전교육사가 이제
그 앞으로 쓰이게 될 지금 2019년, 그러니까 20년 대비로 지금 공부하시는 거니까 2019년도에 소방안전 교육사가 지금 6회차인가 7회차인가 제가 회차를 지금 잘 모르겠네요. 일단 많이 배출은 안 됐습니다. 근데 소방안전 교육사가 현행 기준으로는 그 각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청 그리고 한국소방안전원 그리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의무 배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배출이 많이 되면 그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학교까지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자격 요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교원,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자격 요건에 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방 공무원들하고 자격 요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나 공무원들이 안전교육사를 땀으로써 이 사람들 위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게끔 배치하겠다라는 게 주 목적인 것 같아요. 목적이고요. 근데 아직 많이 응시를 안 하고 배치가 많이 뽑히지 않다 보니까 현행 기준으로는 현재 청, 본부, 서급 그리고 한국소방안전원 산업기술원에만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출이 더 되면 이제 학교도 막 확장시켜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격증이 나중에 뭐 향후 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에서 교육을 반드시 안전교육사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앞으로 좀 제도화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사실 크게 공무원에 관련된 자격증이어서 크게 의미 있는 자격증은 아닐 수 있는데 현재 공무원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응시를 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17조 3번 보도록 하죠.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 나옵니다. 이 문제도 자격증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그래서 결격사유. 그래서 다음 갖고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1번에 피성년 후견인 밑줄 그어놓고요.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밑줄 그어놓겠습니다. 옛날 기출 문제 보게 되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법률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정신지체 그리고 너무 어린 약자들, 어린이들 그래서 경제적인 지위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법률상 피성년, 피한정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결격사에 해당이 된다. 시험 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금고가 이제 징역 같은 개념인데 금고는 집에 갇히는 거죠. 금고. 그 다음 징역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럼 실형을 선고받았으면 실형이 집행이 끝났어요. 징역살이 한 거죠. 그게 끝나고 나서 몇 년은 더 지나가야지. 끝나고 나서도 2년이 더 지나가야 시험 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시험 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3번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어요. 근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집행유예라는 얘기는 실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유예를 주는 거니까. 그럼 보통 집행유예 기간이 실형 기간이나 금고 기간보다 더 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실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해요. 그럼 이때 실형 2년 안 살고요. 집행유예 기간 3년이 쑥 지나가면 이 실형은 산 것처럼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감옥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집행유예라고 하고. 그럼 집행유예가 징역이 2년인데 집행이 3년을 받았다. 그럼 3년이 딱 끝나고 나서야 이제 시험 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시험 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럼 4번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에서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역시 시험 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격사유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여서 한번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실 문제입니다. 문제풀이 나중에 하면서 여역정리하고 매성 문제 풀이하면서 그때 많이 보실 문제예요. 17조 4번은 넘어갑니다. 부정행위자인데 근데 동그라미 2번만 잠깐 볼게요. 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자격증은 다 똑같습니다. 이 자격증을 만약 불법으로 저질러서 취소가 됐다. 뭐 뺏겨서 냈다든지 그런 게 들통났을 때 그럼 그때 취소가 되게 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은 시험 못 칩니다. 그게 어느 쪽이나 다 똑같아요. 2년간은 시험 못 치고요.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17조 5번 소방안전교사 배치 동그라미 1번에 17조 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사를 소방청 본부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그럼 2번에 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사의 배치 대상 및 배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이 정한다. 동그라미 2번을 한번 쭉 밑줄 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대상, 배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니까 시행령에 있을 거고요. 그 시행령에 보게 되면
그 청에 2명 이상, 본부에 2명, 서에 1명 이상 배치된다는 표가 나옵니다. 그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일단 대통령령 정하는 것만 밑줄 그어놓고, 그럼 제 18조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소방 신호가 나옵니다. 화재 예방 소방 활동 또는 소방 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 신호의 종류와 방법 밑줄 그어놓고요. 소방 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 여기서는 일단 시험 문제 체크하실 게 뭐냐면 누구령으로 정하는지를 좀 많이 체크를 하시는 과정인 거고,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은 어디 있을 거라고요. 이제 행안부령이니까 시행 규칙 문서를 보면서 시험 나올 거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중요한 것들은 조금 예습 삼아 시행 규칙에 나올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령으로 정한다고 한다는 것만 체크하시고요. 그럼 여기 어디 있을 거라고요? 시행 규칙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와 같이 소방 신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필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시행 규칙에 나올 거니까 거기에 그림하고 다 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잠깐 저하고 설명 듣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공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복습. 그래서 이제 지금 한번 듣고 나중에 또 듣고 이런 과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소방신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소방신호를 외우실 때는 종류 4가지가 경발해훈이라고 해요. 경발해훈. 경이 경계, 발은 발화, 해는 해제, 훈은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경발해훈, 이걸 우리가 훈련신호라고 하고요. 경계신호는 뭘까요?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위험한 날씨고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라는 얘기죠, 그죠? 발화는 뭐고요? 불 났다고 알려주는 거고, 신호가. 해제는 불 껐다고 알려주는 거고, 훈련은 말 그대로 훈련할 때 하는 신호입니다. 근데 이 신호 4가지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타종으로 이용하는 신호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렌으로 하는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 신호 문제는 종류 4가지 묻는 문제하고 타종 신호와 사이렌 신호로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나중에 시행규칙 표에 나올 겁니다. 그럼 지금 듣기만 하시고요. 근데 이 타종 신호는 사실 없어져야 될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있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옛날 소방차 출동할 때 소방관 한 명 옆에 매달려 가지고요. 갈 때 종이 달려 있어요. 옛날에 소방차는 종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 종이를 막 치는 거예요. 쳐가지고 현재 무슨 상태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타종 신호라고 하고요. 그래서 소방서에도 원래 타종 들어가는데 지금은 타종 쓰는 경우가 없죠. 옛날 소방차 전부 다. 없어져야 될 건데, 이 경계에 해당되는 타종 신호가 뭐냐면 1타, 연이타를 반복하는 신호를 경계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소방차 옆에 딱 서가지고 종 치는데 땅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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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거예요. 그게 경계 신호. 그 다음 발화 신호가 뭐냐면은 난타. 불났다고 막 딱 치는 거죠. 왜 난타. 해제 신호가 뭐냐면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의미는 땡 치고 뭐 상당 간격이 한참 있다가 땡 치는 개념이니까 아예 안 치는 개념이기도 하죠. 그게 해제. 훈련 신호는 뭐냐면 연 3타 반복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부하실 때 경발해훈으로 보통 순서를 먼저 체크해 놓고 여기서 이 경계 신호하고 유사한 개념이 뭐냐면 훈련 신호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묶어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고 발화하고 해제를 2개 묶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기 좋습니다. 그럼 경계는 뭐라고요? 1타, 연 2타. 그리고 훈련은 뭐가 되고요? 연 3타.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1타, 연 2타, 연 3타. 그리고 발화는 불났으니까 뭐 하는 것이고 난타. 해제는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한 간격 두고 1단씩 반복 이렇게 해서 외워질 수 있습니다. 외워야지 맞추는 문제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사이렌 신호가 있습니다. 이제 차가 이제 타종의 사이렌 바뀌죠. 그럼 사이렌 윙 울려주는 신호를 말하는데 그게 경계 신호부터 순서대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5, 3, 3, 5, 5, 3, 1분간 1회 곱하기 2.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외우라고 말씀 좀 드릴 건데 앞으로
533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5초 간격입니다. 5초 간격 30초씩 3회 이렇게 울리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화는 5초 간격 불난 거라서 그렇게 하는데 좀 숫자가 더 작아요. 5초 간격 5초씩입니다. 이게 5초씩 3회가 돼요. 533, 553입니다. 불난 거니까 좀 더 길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좀 짧게 돼 있어요. 신호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해제가 뭐냐면 1분간 1회 울리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에 곱하기 2란 얘기는 결국 못 곱하기 2 묶어서 공부할 때 경계 곱하기 2, 경계 곱하기 2니까 몇 초 간격? 10초 간격. 몇 초씩? 60초씩입니다. 1분씩. 횟수는 똑같이 3회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거 우리가 이제 무슨 신호라고 한다고요? 소방 신호라고 하고 종류 묻는 문제, 타종 신호에서 방법 묻는 문제, 사이렌 신호 방법 묻는 문제가 시험 출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라서 외우는 거죠. 실제 현장에 안 써요. 사이렌은 지금 쓰는 신호긴 한데 타종은 없어져야 될 신호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소방신호 종류와 방법은 일단 여기서는 무슨 문제? 뭘로 정한다?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거, 시행규칙에 다룬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제19조 화재 등의 통지 보도록 하죠. 동그라미 1번에 화재 현장 또는 구조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요 밑줄 꺼놓겠습니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까지 밑줄 꺼놓을게요.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밑줄 꺼놓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밑줄 꺼놓겠습니다. 밑에 1, 2, 3, 4, 5, 6 나오는데요. 자, 시장 지역에 시 동그라미 하시고요. 공장, 창고 밀집한 지역에 공 체크하시고요. 3번에 목조금 밀집한 지역에 목 체크하시고요. 4번에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밀집한 지역에 위 체크하시고요. 5번에 석유화학 제품 생산하는 공장 지역에 석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공목 위석. 그리고 6번에 그 밖에 시도 조례 밑줄 꺼놓을게요. 밑줄 꺼놓고요. 그럼 지금 보신 내용이 어디서 뭐 많이 보신 거죠? 앞선 시간에 저희가 화재 경계 지구란 단어가 나왔었고요.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한 지역. 그 종류가 뭐 있었어요? 시공목, 위석, 산로 있었죠? 그 중에서 뒤에 끝에 있는 뭐가 빠지고요? 산로가 빠졌습니다. 시공목, 위석이라는 거고요. 법률상. 그리고 앞서 화재경계지구는 시공목, 위석, 산로에다가 마지막에 청장, 본부장, 서장이 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연막 소독을 피우려고 할 때 불이 불 안 내고 제가 어떤 연기가 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려고 하게 되면 본부장, 서장한테 뭐 하고요? 미리 신고를 하고 오인 신고해가지고 소방차가 출동하게 하지 말란 얘기죠. 미리 알려가지고. 그래서 그게 지역이 시공목 위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해요.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둘 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 옆에 공란에다가 20만 원 이하 과태료 한번 쓸게요. 20만 원 이하 과태료. 앞선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필기할 때 과태료 보니까 2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20만 원 과태료 있다고 했죠. 그죠? 마지막에 있는 20만 원 이하 과태료 사항이 바로 그 오인 신고를 해가지고 출동하게 했을 때 알고 보니까 신고 안 해가지고 연막 소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오인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관할 소방본부장 서장이 직결로 바로 20만 원 과태료 끊을 수가 있다라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요. 제 20조 관계인의 소방 활동, 요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예요. 관계인은 관계인이 누구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합니다. 이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의 화재 재난재 급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당연히 관계인은 신고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신고하고 어떤 초기 진화를 한다든지 혹은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피난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관계인의 의무입니다. 요거는 이제 옆에다가 100만 원 이하 벌금 한번 쓸까요? 100만 원 이하 벌금.
관계인이 이런 활동을 하지 아니했다는 게 판명되게 되면 관계인한테 1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 벌금. 그것도 시험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나중에 벌금 벌칙으로 한번 공부 쭉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에 1항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옆에다가 또 한번 쓸까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한번 쓰고 넘어가고요. 앞서 했죠?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 원 벌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것들은 지금 이렇게 쓰고요. 나중에 뒤에 벌칙할 때 묶어서 한번 다 보긴 할 건데 복습하시면 돼요. 자, 또 그럼 2번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까지도 그러니까 출동 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또 그럼 3번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활동 이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번에 소방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리고 2번에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번에 그 밖에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옆에다가 200만 원 이 세 개 1, 2, 3번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2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한번 쓰고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좀 되기도 해요. 법률 해석상. 왜냐하면 이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단 200만 원 이하 과태료지만 또 뭐도 되기도 해요. 5년에 5천만 원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걸로 인해서 뭔가 좀 사고가 크게 나거나 완전히 강제적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되면 최대는 뭘로 소송 걸 수 있다고요. 5년에 5천만 원으로 이제 소송 걸 수 있다는 얘기죠. 소방청에서.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방해를 하고 하는 것들은 행위가 얼마의 과태료?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들로 이제 구분해서 경중고하를 나누는 거죠. 네. 동안 4번도 시험 문제 한 문제,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통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요 밑줄 꺼놓을게요. 소방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한번 밑줄 꺼놓고요. 그럼 제21조 2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건축법 2조 2항 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이라고 하죠. 그 위에다가 대통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그 밑줄 그어놓고요. 대통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건축주 그 밑줄 그어놓고 그 위에다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여서 밑줄 쓰고 한번 나중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층 이상 기숙사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것도 한 문제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조금 미리 한번 체크해놓고, 요 건물의 건축주는 16조 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파트 출입구 인근 도로가에다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표기 이렇게 네모나게 표기해서 소방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그 옆에다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쓸게요. 요거를 이제 위반한 거. 그래서 이 소방차도 전용구역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누가 함부로 불법 주차한다든지 혹은 주정차하는 걸 막는다든지 요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과태료.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여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거기에 다음 페이지 이게 동그라미 2번이죠. 동그라미 2항에 보시면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 행위를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요게 이제 그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얘기입니다. 1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3번의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요. 요거는 뭐 누구령으로 정하는지 보실 필요 없고 나중에 시행령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22조 소방대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재난지의 급박유변상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나 빈터 또는 무리로 통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보도록 하죠. 좀 밑줄 한번 꺼놓을게요. 소방활동구역. 좀 용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앞선 시간에 보면 그 시도지사가 했던
그 화재 경계 지구라는 단어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지금 보니까 소방 활동 구역, 소방 활동 구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에 주어 한번 체크할게요. 누구 돼 있어요? 주어가 소방대장 돼 있죠, 그죠?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급여 위반 사항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 활동 구역을 정하여 밑줄 꺼놓겠습니다. 소방 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밑줄 꺼놓겠습니다. 쭉 다. 무슨 얘기냐면 그 보통 살인 사건 나거나 그죠? 어떤 경찰에 관련된 사건 나게 되면 우리 노란색으로 폴리스란 띠 이렇게 둘리잖아요, 그죠? 수사구역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 소방에서는 그 119라고 돼 있는 노란색 띠를 쫙 둘리도록 돼 있어요. 그럼 그 띠 구역 안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방활동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소방활동구역 설정권자가 누구라고요? 소방대장이라는 얘기죠. 본부장, 서장이 아니에요. 이건 소방대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어가 누구밖에 없다? 소방대장밖에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권자는 소방대장이라는 걸로 한번 체크하셔야 될 문제고, 요게 이제 생긴 게 예전에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었어요. 백화점에 하면 제일 처음 무너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전까지는 이 조항이 없다가 그 당시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뉴스에 나온 게 누구나 막 들어와서 사람을 막 구조 구출을 막 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는 명품백, 그죠? 뭐 금목걸이 이런 걸 막 가져가는 게 뉴스에 막 잡혔습니다. 백화점 무너졌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게 법이 생긴 건데, 그 아무나 함부로 어떤 재난구역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소방대장이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고 소방대장이 어떤 허가하는 사람만 뭐 하라고요? 출입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이어서 경찰 공무원은 밑줄 그어놓고요. 경찰 공무원은 소방대가 1항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1항에 따른 조치를 대신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는 걸 경찰 공무원이 이제 대신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자, 24조 소방활동 종사명령 동그라미 1번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입니다. 3명 이제 밑줄 그어놓고요. 이제는 대장 앞에 누가 붙어요? 본부장, 서장까지도 붙습니다. 이걸 한번 구분하실 필요가 좀 있고요. 본부장, 서장, 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급박히 위반 사항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해당 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저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24조 제목에 있죠. 소방활동 종사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런 명령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불났을 때 불구경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구경 막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으면 이제 본부장 대장이 불구경한 사람 보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소방활동에 종사해라고 명령할 수가 있다. 소방활동 종사명령입니다. 이렇게 이제 명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본부장, 서장 또는 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뭐 의무적으로 여러분께서 무조건 예 하실 필요는 없어요. 불구경하고 있는데 뭐 소방대장이나 본부장, 서장이 이제 하라고 한 거죠. 종사명령 하라고 한 거죠. 근데 나는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 했다고 해서 벌금 벌칙은 없거든요.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의지가 있고 도와주려고 할 때는 보호장구 지급받아서 이런 명령을 받아서 할 수 있고요.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소방서에서 그렇게 했을 때 요 시도지사가 비용을 나중에 지급하도록 또 돼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밑줄 꺼놓을게요.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돈 쓰는 거 무조건 누구? 시도지사. 자, 다만 이게 또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1번에 소방대상물의 화재 재난재해 급박 위반상이 발생한 경우 관계인입니다. 근데 이 관계인은 결국 불이 나 있는 건물에 대한 관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될 뭐가 있는 사람?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관계인. 그 다음 2번에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그럼 3번에 화재 또는 구조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요 3명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눈에 익혀주시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25조 강제처분 등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3명 나오죠.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 밑줄 쫙 그어놓고요.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 두 번째 줄 중간에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란 단어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명령? 강제처분 명령이라고 해야 강제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강제처분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남대문 화재 사건 났을 때 불이 나 있는 그 목조 건물에 물을 막 뿌렸어요. 근데 이때 사실 목조 건축물 화재는 화재가 나면은 냉각 소화보다는 제거 소화가 제일 효과적입니다. 산불도 맞불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조 화재는 불이 나 있는 건물하고 불이 나 있지 않은 부분을 서로 분리시키게끔 차단, 절단시켜서 제거를 시키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당시 서울 소방본부장이었으면 바로 크레인 들고 왔어요. 크레인 들고 와가지고 불난 부분을 갖다가 부셔야 됩니다. 부셔가지고 끌어내면 불이 나지 않은 부분은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하자고 물만 뿌리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소돼서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불이 나 있는 건물에 대해서 부수거나 뭐 뜯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강제 처분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하겠지만 소방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게 제일 큰 레벨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었었는데 그 아래줄 들어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이 뭐냐면 해당 불이 나 있는 대상물에 대한 강제 처분을 뭐하는 거 방해하는 게 3년에 3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다가 그 옆에다가 동그라미 1항 그 제목 밑줄 건 옆에다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한번 쓰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이어서 보도록 하죠. 쓰시고. 본부장, 서장 또는 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항에 따른 소방 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요거 밑줄 그어놓을게요. 1항에 따른 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 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요건 무슨 얘기냐면 불이 나 있는 건물 말고 그 옆에 건물인 거예요. 그 옆에 건물을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진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불이 나 있는 대상물 외의 다른 대상물에 대한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따고 들어가서 문 열고 파괴시키고 들어가서 옆 건물로 들어가서 조화를 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걸 또 방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방해한 자, 요거는 이제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 옆에다가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한번 쓰시면 되고요. 이런 권한들이 있는데 그게 뭐 사실은 이제 소방서에서 이런 걸 잘 못하죠. 왜냐하면 하게 되면 소송 분쟁이 생길 우려가 뻔하니까, 그렇죠? 네. 예전에 남대문 화재 났을 때도 문화재청장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결국 안 하고 결국은 전소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권한이 좀 세져야 됩니다. 또는 3번에 본부장, 서장 또는 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또 밑줄 걸게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체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하고도 밑줄 그어놓고요. 그러니까 불이 나 있는 건물 앞에 주정체된 차량들이 있어가지고 이 차량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옮기거나 치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옆에다가 사망 옆에다가 또 300만 원 이하 벌금 쓸게요. 300만 원 이하 벌금. 직접적으로 그 불이 나 있는 건물에 대한 처분을 방해하는 건 3년에 3천. 그 위로 이제 아예 소방대가 소방활동 방해하는 건 5년에 5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년에 1,000만 원짜리 레벨은 없고요. 기본법에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불이 나 있는 건물 외의 대상물 토지에 대한 강제 처분 방해하는 건 300벌금. 그리고 앞에 주정차된 차량들에 대한 치우는 거 방해하는 것도 300벌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 4번에 본부장, 서장 또는 대장은 사망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체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 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 요청할 수가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자, 또 5번에 주어 체크할게요. 시도지사 밑줄 그어놓고요. 시도지사는 사항에 따라 견인 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겠습니다. 항상 돈 들어가는 건 누구? 시도지사.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26조 피난명령도 있습니다. 명령이 좀 많죠. 피난명령 동그라미 1번에
본부장, 서장 또는 대장. 자, 주어 3명 체크하시고요. 3명은 화재, 재난재해, 급박히 음화상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이걸 피난명령이라고 합니다. 옆에다가 100만 원 이하 벌금 한번 쓸게요. 1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요거 거부방해 있을 때 100만 원 이하 벌금. 요것도 나중에 좀 자주 나오는 문제여서 미리 잠깐 쓰고 넘어가고요. 이번에 본부장, 서장 또는 대장은 여러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자, 27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본부장, 서장 또는 대장은 계속 주어가 3명들이에요. 대장 혼자 나왔던 건 뭐고요? 소방활동구역 설정하는 것만 대장 혼자.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다 본부장, 서장, 대장입니다.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 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 개폐 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긴급조치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본부장, 서장 또는 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 전기 또는 유류지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또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조치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긴급조치라고 합니다. 자, 그 옆에 제목, 27조 제목 옆에다가 또 100만 원 이하 벌금 쓸게요. 전부 다 1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들입니다. 이걸 방해하거나 어겼을 때, 못하도록 했을 때 100만 원 벌금. 자, 28조 소방용수실 또는 비상소화장치 사용 금지 등 돼 있는데요. 그 제목 옆에다가는 28조 제목 옆에다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한번 쓰고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목 옆에다 쓰시고요. 누구든지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뭐였죠?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함부로 뭐 하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안 돼요. 그게 좀 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상수도 소화전 생각해 볼게요. 상수도 소화전입니다. 근데 상수도 배관에 있는 소화전이다 보니까 이 물을 함부로 뺏은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수도세 돈 내지 않고 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로 사용되는 물은 돈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어떤 건물주가 자기 건물 지을 때 옆에 상수도나 소화전이 있었어요. 그럼 그 배관을 따가지고 뭐 배관 끌고 쓰고 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물값 안 내고 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최대한 뭘로 5년이 지금 5천만 원 벌금까지 세게 걸어서 최대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5년에 5천만 원 벌금에 처하고 있고요. 이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 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술 또는 비상소화장치 효용을 해치는 행위도 5년에 5천. 3번에 소방용술 또는 비상소화장치 정당한 사용, 즉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걸 방해하는 행위도 5년에 5천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5년에 5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신 부분들이 여기까지 보신 부분이 뭐냐면 그 화재가 났을 때 소방대가 출동하게 되면 소방대장이 있을 것이고요. 소방활동구를 설정해놓고 나서 이후에 각종 명령체계에 들어가는 부분은 본부장, 서장, 대장이 주어지만 소방활동구 설정하는 것만큼은 누구다? 소방대장이다. 그리고 각각의 명령을 위반했을 때 벌금들이 있다. 이 정도 정리를 좀 하시고 보신 내용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5장 파트는 이제 불이 끝난 거예요. 불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해야 된다? 조사해야 돼, 조사. 그래서 이어지는 5장이 화재 조사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죠.